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김민석 후보가 조의대 탄핵을 공약했습니다. 사실 저는 송영길 대표의 조의대는 믿을만 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이 엉터리로 수사한 박근혜 뇌물죄 등의 무죄 의견을 내기도 하고 불법 별건 수사를 지적한 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엄철 재판부가 JTBC 태블릿 실사용자 용의자인 김한수 증인 신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저는 조의대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엄철 재판부의 만행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수시로 조의대 대법원에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조의대 대법원은 어느 순간 엄철 재판부에 대한 모든 탄원서, 기피 신청을 줄기각해버렸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14일 엄철 재판부에 항고하여 황 의원이 스스로 자결한 사건에 대한 탄원서는 곧바로 기각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2주 뒤 구속이 되었고 대법원은 3개월 만에 그 엉터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버렸습니다. 단순 명예훼손.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회사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 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언론인이 구속된 사건을 대법원은 졸속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증거가 계속 드러나면서 벼랑 끝에 몰린 한동훈은 기세 등등 내가 태블릿 조작했다고 떠드는 자를 모조리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여러 차례 한동훈 특검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을 밝히겠다. 공언해도 지금껏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이대는 결국 임명권자에 충성하는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박근혜가 대법관에 임명해주니 박근혜에 충성하는 판결을 하고 법무장관 시절 한동훈이 대법원장으로 앉혀주니 태블릿 진실을 짓밟는 일을 추진한 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김한수 사용 증거는 물론 장시호 태블릿 조작이 모두 밝혀진 상황에서 왜 황 의원이 자결을 했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엄철이 억지 구속을 시켜도 대법원에서 바로 파기환송시킬 거라 믿었습니다. 황 의원은 엄철의 만행 배후에 조이대 대법원이 있다는 걸 감지했던 모양입니다. 2014년 7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때 정청래가 장시호 태블릿 조작을 덮으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만약 조이대 탄핵 청문회가 열리면 반드시 황 의원의 억울한 죽음이 다뤄져야 하고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1. 이 태블릿 사건에서 조이대와 한동훈의 행보가 밝혀져야 보수의 절대적 동의로 조이대와 한동훈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